안녕하세요. 你好 konnichiwa. 세메스가노. magandang umaga po.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문자 답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새 우리가 문자를 많이 보내게 되다 보니까 그 답변 보내는 양상도 다르고 그 답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쓰면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분 나쁜가? 저는 흔쾌히 할게요. 이런 의미에서 넵 이렇게 쓴 거거든요. 어때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미연님 그냥 괜찮아요? 흔쾌히 그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네임 그렇게 답장해요. 근데는 네 존댓말이 그러니까 네 비어시 붙이면 네다 더 비읍. 존댓말이에요. 더 존댓말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나? 그런 느낌으로 쓰신다는 예, 거죠. 예. 또 근데 존댓말처럼.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더 길게 그만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딱 자르는 느낌. 그렇죠. 근데는 어울리 네네네 이거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성의 없어 보이고. 네. 네를 여러 번 하고 그리면.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금방 지금. 네도 있고 점점점점 하고 네 다음에 점점점. 점점점점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쁜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럴 수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아세요. 같아요. 저 같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할 건데 내가 흔쾌히는 아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나죠.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카톡에 어떤 사람들하고 단체가 돼 있는 거 따라서요. 달라요. 달라요. 어. 친구들끼리는 그냥 넵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섞어 있는 경우는 거의 네 알겠습니다라고 끝나요. 여러 사람이 네. 있을 땐 이렇게 네. 더더군다나 다 손 정확하게. 윗사람이나 상사가 있을 땐 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볍게 절대 안 하려고 신경 많이 써요. 네네. 어떤 사람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 네 이렇게 해보려면 전체 다 그 사람을 보게 됐거든요. 전체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네 너는 해보면 한 사람이 이 사람 누구지? 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봐요. 그 사람 이름을. 네, 그래서 조심스러워해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기분 좋을 때 넵 이렇게 되거든요. 기분 저도요. 좋게 할 때 그런데 경미님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러니까 네 이게 알겠습니다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의도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가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안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으로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뭐 하트를 만들고 있는 곰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대답을 다 성의 있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트, 다음에 하트. 그렇죠. 뭐 이제 그 눈썹 이렇게 웃는 눈썹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하트를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보내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보냈을 터인데 받는 쪽에서는 뭐지 이건? 지금 저 상대랑 나랑 이렇게 하트 주고받을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반대로 나를 이렇게 하트 보내주니까 난 너무 좋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는 그렇게 보내는 사람 습관적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아무 의미 어. 없이. 또 이제 이게 대화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원래 그 상대방이 물게 다는 거는 그 원래는 습관이었어요. 근데 부인게 안 좋은데 안 좋은 말인데 그래도 달라요. 안 좋은 말 뒤에 물결. 네. 뭐지 이러면서 맞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 이건 조심해야 예. 돼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강조하시겠다. 요렇게 들려요. 해석이 돼요. 그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를테면 기분이 안 좋거나 안 좋은 거를 강조를 한다. 요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중국에서는 대부분 느낌표 많이 쓰거든요. 느낌표 그 마침표보다 더 많이 써요. 느낌표.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느낌표 쓰면 큰일 나죠. 큰일은 근데 아니고 저는 너무 느낌표 쓸 낯설긴 해요, 때가 근데. 있어요. 저는 강조의 느낌 강조 할 느낌. 때 느낌표 그때는 쓰거든요. 중국에서 느낌표 쓰는 거는 자기 감정이 표현하기 때문에 뭐 감탄적으로 네네. 얘기할 때 느낌표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너무 좋아요 느낌표 빵빵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느낌표 쓰게 되면 그 말투 자체가 딱딱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모티콘 선택할 때도 조심스러워야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떨 때는 공감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떨 때 잘못 수업을 하면 다시 거기를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슬픈 분위기 있는데 저도 슬퍼요라고 보내야 되는데 아싸 했거나 화이팅 했거나 잘못 보냈을 때. 보냈을 때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잘못 보낸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슬프거나 그러지 말고 힘내세요라는 뜻으로 보낸 거일 수도 있어요.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게 정말 그쵸. 힘들더라고요. 난 이렇게 힘든데 이런 걸 보내? 그럴 이렇게 수도 있는 생각할 거니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는 그렇게 슬프지만 힘내세요. 뭐 화이팅 합시다. 이런 뜻으로 보낸 건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진짜로 잘못 보낸 것처럼 돼버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감정이라든가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그렇죠. 그 눈빛이 말의 뉘앙스 있으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자가 그래서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 문자를 제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저는 이런 의도로 보낸 게 아닌데 답변이 이상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 썼나?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해할 수 있었겠다. 맞아요. 그런 때들이 있어요. 이 문자만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겠네. 이게 분명 한국말인데도 그쵸.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 있는데 고인이 면목을 빕니다라고 이렇게 쫙 있는데 미투라는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있어요. 단체 중인데 전체 근데 외국인이라고 이해하긴 하지만 딱딱 읽어보는데 미투라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체 카톡은 진짜 어려워요. 가끔씩은 단톡방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단톡방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 어려요. 네. 그러면 제한 시간이 딱히 주어진 제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밤에 11시, 12시. 맞아. 그래 됐는데 답장해야 되나 안 해야 뒤늦게 되나. 봤을 때. 예. 그때도 그 너기까지 답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명절 때 이제 설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너기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쉬는 날이니까. 그래도 이제 꼭 해야 되나. 맞아요. 근데 저는 예의상을 꼭 하는 스타일이라서 너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적당히 맞아요. 시간에 해야 될 것 단톡방에 같아요. 그 대처해야 네. 할 그 순간순간들이 참 난처할 때들이 꽤 있기는 하죠. 네. 어때요?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거 오면 이제 보통 여러 명이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좀 뒤늦게 봤다. 답변을 하세요? 꼭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체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거 보면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정해진 어느 정도 그죠 볼 때 이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또 내일 아침에도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상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것도 낫거든요. 저도 뭐 사람마다 생각 다르겠지만 저도 경민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공지를 띄우신 분이 있으니까 보자마자 두세 명이 내에 달았으면 그 뒤로는 그냥
다 안 달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리는 시간에 별로 크게 차이 없이 봤을 때는 답변을 하는데 그게 진짜 다음 날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밤에 너무 늦게 보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엔 저도 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새롭게 그 체크, 네, 체크 네, 하트, 그런 좋아요 다 기능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 들어갔던 그런 방인데 이게 나오기도 애매하고 하는 것도 이제 살짝 나오기 맞아요. 기능이 생겼다고 생겼어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가장 어렵지 않아요? 음. 나가면 저만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미 나갔습니다라고 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나도게 하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머리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뭐 참여 인원이 막 이렇게 20명 막 이렇게 되는 톡방 같은 경우는 글 올려놓고 아 답변 안 다셔도 됩니다. 라고 저는 아예 올려요. 그리고 만약에 답변이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꼭 필요해야 되면 꼭 답변해 주세요. 꼭 답변해 주세요라고 남기고. 그렇죠. 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만약 이 단톡방 20명이 있어. 그러면 다 읽었어. 답장 없어. 그럼 또 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장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다들 답장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의견 수렴을 해야 돼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꼭 답변 달아주세요라고 남기고 그게 아니고 읽기만 해도 상관없는 내용 같으면 저는 답변 다실 필요 없습니다를 미리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 좋은 방법인 것 방법이에요. 같아요. 네. 차라리 이제 서로 편한 거죠. 쓰는 사람도 편하고 본 사람도 답변 안 달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서로 이제 약간의 정해진 약속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결이라든가 눈썹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주 쓰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많이 쓰세요? 그 기분이 좋을 때는 만약에 미화 씨가 나한테 먼저 와서 마음에 들으면 반가운 느낌. 왜냐면 이모티콘에는 안 써요. 네. 그냥 이렇게 모양하고 알겠어. 뭐 영가 붙여야 돼. 알겠어. 이러하면 잘 지냈어. 이러는 애교가 이렇게 나와요. 애교처럼. 아니면 뭐 녹음 문자가 오면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보내요. 왜냐면 나도 생각하는 별로 하는 느낌가 있어. 그 좀. 그래서 상대방이 왜 좀 보내요?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뭔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때 그럴 있죠. 때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우리 딸리도 나한테 뭐 립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짧게 보내야 되니까 말 줄여서 보내니까 많이 짧게 짧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런 내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어. 이유가 없이 그냥 알겠으면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아. 네네네보다는 그치 나쁘지. 근데 그 뭐 은능 같은 거나 이렇게 뭐 물결. 저는 반대로 뭐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 할 때 좀 부드럽게 하려고 맞아요. 그 상처 받지 않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돌려서 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때. 상대가 기분 나쁠 것 같을 때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애교로 붙일 때도 있지만 상대가 혹시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을 때 이 물결을 가끔 쓸 맞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는 단체 카톡가 있으니까 항상 하트가 많이 보내요. 하트를. 하트 사랑해 뭐 이러는 그 왜냐면 애들니까. 근데 친구들이랑 뭐 잘 지내는 친구랑 만약에 그 선생님이랑 하트가 많이 보여. 만약 고맙습니다 하트. 고맙습니다 뭐 애기 그 사람과 움직이는 그 이모티콘 뭐 이렇게 많이 보여. 가족 간에 사실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되게 가끔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이제 문자 끝에 하트 하나, 그렇죠.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보내는 거는 훨씬 덜 쑥스럽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그 문자 보내는 이야기, 문자 답변에 대한 이야기, 또 이모티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